인생 최대의 쇼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생애 첫 대출인 만큼 그 돈을 잘 활용하고 싶어요. 저의 매수 가능 금액은 30평대 기준 3억 후반입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에 다시는 이 가격이 오지 않을까 좀 급하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볼까요?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까지 기다려 볼까요?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지만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겠고 포기한 후 내 집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고 싶습니다. 아쉬운 대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을 포기를 못하겠어요. 신안산선이 안산을 천지개벽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살아생전 대출 받아본 적도 없어서 내가 번 돈으로만 살자라는 생각에 신혼 때도 월세살이로 시작했습니다. 이때라도 월벌 알았더라면 종잣돈을 통장 안에서 발효시키진 않았을 텐데 결국 몇 년을 통장 안에서 묵혀뒀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지 불리거나 투자하는 방법은 1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돈을 많이 쓰는 타입도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취업과 동시에 결혼할 땐 일절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온전히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멋지시네. 아낄 수 있는 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아꼈습니다. 8년 동안 연애를 하던 저희를 바라보시던 어른들은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니?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맞벌이를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종잣돈부터 채워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출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 적은 월급으로 크진 않지만 2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제 인생 최대의 쇼핑을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와, 촉도 좋아. 내년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나이에 맞게 즐기면서 천천히 준비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 실컷 고생하고 나이 들어선 1도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게 너무 재밌고요. 점점 쌓여가는 잔고들을 볼 때마다 배가 부릅니다. 제 노력들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구해줘에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오를까 마음이 조급한데 대출받아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는 3기가 되셨구나. 3기 신도시 장상지구에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니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할까 해요.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이분 지금 보니까 부동산이 저거겠죠? 전세금이겠죠? 네, 전세금. 주식이랑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있고 현금으로 9,400. 와,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근데 소득이 500이래. 합쳐서 둘이 합쳐 500. 근데 2억을 모은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 아내의 월급을 100% 저축하신대요. 지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럼 한 7, 8년 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급여도 작았을 거라고, 옛날에는. 그치. 네. 그러면은 거의 다 모은 거네.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네. 그죠? 네. 고정 지출이 140이래요. 둘이. 그리고 애기까지 3인 가족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써.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대단하시네요. 순바샤님을 왜 선정을 했냐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비를 좀 통제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제 기준이 3인이 300만 원인데 이분들은 그거에도 훨씬 더 못 미치는 3분의 2가량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까지 키우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었고 대박이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사연에 나와 있지만 그 인생 최대 쇼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청약이 혹은 안 된다면 이제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이제 사시게 될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선택을 어떤 기준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사연자랑 연결하기 전에 안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안산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사연자분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서남 쪽에 있습니다. 서남 쪽.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안산 시흥이 사실 그 지난장이죠. 지난 수도권 상승장 2016년 14년부터 시작되는 그 상승장에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택지들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시흥만 하더라도 여기가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내려오면 이제 은계지구가 있었고 여기서 또 이 서해선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인데 여기 내려오면 또 여기 장현지구가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장현지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택지들이 많이 개발이 된 곳이 시흥이고 그 시흥 밑에 보면 안산이 있습니다. 시흥은 좀 주로 신규 택지가 많았다고 하면 안산은 그에 비해서는 좀 미리 개발된 지역도 좀 있었고 신축과 구축이 같이 섞여 있는 좀 지역이에요. 안산은 두 개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쪽 같은 경우에 단원이고요. 이쪽이 상록이에요. 그래서 두 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가장 중심되는 지역은 중앙역이에요.
중앙역 지역이에요. 중앙역이 뭐가 지나가냐? 수인선이랑 4호선이 지나가요. 수인선은 그 수원이나 인천선이죠.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게 분당 지나서 수원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산 지나서 인천까지 가는 그게 수인선이고,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당에서 평촌 지나서 군포 지나서 여기 안산까지 오는 여기가 4호선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서해선까지 지나가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사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라는 게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 하나가 쭉 올라가서 여기 위로에서 광명에서 만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안산 공사하는 게 있죠. 여기서 또 올라가서 여기서 쭉 또 올라가서 광명에서 이 두 개가 만나요. 이 광명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광명, 뭐 금천, 구로, 여의도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신분당선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빠른 광역철도여서 그 시흥이나 안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여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고요. 여기 롯백이 있어요. 여기가 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역인데, 여기가 분위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번화가예요. 번화가고, 경기도의 로데오 느낌. 그렇죠. 예, 여기 실제로 로데오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는 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안산 분들은 여기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비싼 아파트도 여기에 접근 가능한 아파트들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푸르지오예요. 예, 되게 아주 위풍당당하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 상권이에요. 로데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 레이크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요 아파트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해요. 한 8억에서 8억 5천 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공원이어서 또 공연뷰가 있어서 레이크 파크라고. 예. 또 하나가 요쪽 지역에 이 초지역이 있거든요. 원래 여기가 산단이에요. 이쪽이 시아랑 반월, 이 굉장히 큰 이 산단 위에 있었던, 원래는 되게 오래된 이제 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쫙 밀고 신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쫙 펼쳐져 있는, 바로 그 뒤에 초지역이 있는데,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3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인천발 KTX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가 여기 초지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뭐 부산이나 이렇게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은 지금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신축들도 여기 또 신축도 있습니다. 이런 신축들도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소개해드린 두 개의 아파트처럼 한 8억에서 8억 5천.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웬만하면 안산 사람들은 여기를 가고 싶어 한다. 왜냐면 여기에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또 좋은 아파트도 있으니까. 그리고 신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선부역이랑 초지역, 여기 이 부근, 여기에 또 신축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연자분이 당첨되신 그 장상지구라고 있었잖아요. 장상지구는 어디냐면 여기를 좀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장상 저수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직 그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행복주택이랑 뭐 희망타운이랑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사전 처형을 했고, 예정으로는 27년인데 아직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으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기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지역 설명을 하고 사연자분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마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우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혼자 계세요? 저 방에 와 있어요, 따로. 아이는? 네, 신랑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67일 됐어요. 67일이요? 네. 어떡해. 9월에 낳았어요. 아,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엄마 맞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맞아, 완전 본인이 애기 같네. 네. 그래요? 애기가 애기를 키우는 느낌이네요. 네. 사연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급여가 많지 않으신데도 엄청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안 힘드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라는 네. 강박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모으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냥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쭉 모아온 것 같아요. 남편분도 이거가 되게 잘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압하신 거예요? 거의 신랑이 저보다 더 잘 인건비 스타일이라 네.
그 와. 부분은 좀 잘 맞는 그런 와, 느낌? 대단하네요, 네. 진짜. 예. 제가 이거 사연 보면서도, 정말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인생 최대의 쇼핑을 앞둔 상황에서, 해드릴 수 있는 좀 조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연락을 드렸고요.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네. 왜 사시고 싶으셨어요? 부부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애를 그냥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오더라도 좀 환경이 좋은 데서 키우고 싶어지더라고요. 학군도 좀 좋은 데서, 환경 좋은 데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커져서 네. 아파트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산은 왜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안산 토박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안산에 계시다 보니까 아기가 앞으로 자라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안산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좀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약간 신안산선은 좀 천지개벽할 것 같아서 안산이 신안산선 덕분에 네. 여의도로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메리트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네. 교통 호재를 놓을 수가 좀 없겠더라고요.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좀 신안산선 노선이랑 가까운 곳에 좀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아파트 값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는 아파트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골라오신 아파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형편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저축이 250, 200, 300 정도 거의 가깝게 되시는데 금리를 뭐 그게 디딤돌이 됐건 신세가 특례대출이 됐건 어쨌든 그 금리는 2%에서 3% 정도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3%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 5천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네. 이자가 아마 120에서 140 사이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축을 30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 미만으로 원리금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연끌 정도의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조금 비싼 아파트, 좀 더 좋은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쪽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수준의 금액이 저한테는 연끌이 아닌 가격대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뭐 수도권 시장이 앞으로 뭐 조금 조정이 된다고 보면은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사실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그 바닥선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비교하신 아파트 중에서 조금 싼 아파트 있었잖아요. 저렴한 아파트. 네. 그거는 가격이 실제로 많이 싸요. 그거를 뭐랑 그렇죠.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보신 아파트 중에서 좋은 아파트의 작은 평수 있잖아요. 한 칸 작은 거 29평. 그거랑 지금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격 기준 삼으시면은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싼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상지구 같은 거는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4년, 5년 정도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앞으로 수도권 시장이 아마 이제 다가올 건데, 그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택은 당연히 순바셔님이 하시겠지만, 여기 사연에 이제 저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기축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골라오신 아파트보다 신축 20평대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 지역 설명해 드렸을 때 그 신축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지역들에서 가격이 싼 게 조금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아파트가 지금 그 사시려는 큰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산은 연식이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물론 입지도 중요하지만 연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은 아파트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여러 개가 몰려있으면 그게 가격이 나중에 상승할 때서 먼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안산이 뭐 수도권에서 되게 막 좋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급지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그런 상급지면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를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하급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좋은 걸 사시는 게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먼저 올랐을 때 순바션님한테 선택권이 주어져요. 선택권이라고 하면 그걸 내가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걸 사시면 그 네.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이미 올랐는데 내가 이거 팔고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안산 같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좋은 걸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순바션님 상황에서는 영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6억 넘어가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5억대에서 좀 싼 걸로 고르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은 신안산선 역세면서 구축인 거랑 네. 신안산선에서 도보로 뭐 10분, 15분 정도 걸리지만 신축인 거로 봤을 때는 네. 더 좋은 신축을 고르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신축은 15분 정도의 거리의 신축이 아니에요. 예. 네네. 물론 한 10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역을 잘 아시니까, 저는 그 신축이 무조건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골라오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급적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셔라. 구축 중에서는. 하지만, 안산은 연식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되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지만 신축을 하는 게, 구축 8살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 5구가 더 가격이 먼저 올라갈 거고, 매도할 때도 더 수월할 거다. 그리고 매도를 빨리 해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시간의 차이가. 네. 좋은 게 먼저 오르고 그 다음 게 나중에 오르잖아요. 궁금한 게요. 네. 국민 평수인 30평대가 아닌 20평대여도 그게 좀 원활할까요? 뭐 매도나 임대를 주는 과정이? 근데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는 그거를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더 안쪽으로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상급지로. 상급 지역으로 네, 말씀이신 상급지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그 안산 내에서 중앙동 짱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도시를 상급 지역으로 뭐 성남 뭐 이런 지역 있죠. 네, 그런 지역으로 저는 옮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도 꼭 그거를 안 사셔도 돼요, 사실. 왜냐면 2억이 넘게 있잖아요, 사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매수는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조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이제 매수의 방향을 잡으실 때조차도 안산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사실 지금 보유하신 뭐 2억에서 좀 더 모으시면 2억 5천 정도 가량이 될 텐데, 그 정도의 투자금으로, 그러니까 매전 차이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좀 묻는 게 더 좋은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순바션님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학군이 좀 있는데 아기 키우기 좋은 동네에 좀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이 아이 아빠시기도 하니까 네. 70일밖에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저를 보았을 때 네. 그게 아직 좀 성급한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질문을 하시면서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질문에 다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학군이라는 게 결국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67일 정도 됐으니까 아직 조금 학교 가려면은 조금 상승장이 먼저 올 것 같아요. 그 그것보다. 자꾸 매도할 거를 생각하려면 그 모든 게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너나이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 아니,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순마녀님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순마녀님이 집을 안 사봤잖아요. 근데 집을 몇 번 사보면은 훨씬 똑같아요. 지금 애기 키우는 거 어때요?
막 정말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정말 뭘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영역을 잘 정하고, 네. 가격대를. 근데 일단 그게 잘못됐어요. 순바션님이 3억 후반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5억 초반까지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디딤돌도 쓸 수 있고 네. 신생아 특례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금리가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주담대 뭐 7% 간다 뭐 이거랑 전혀 다른 대출이잖아요. 네. 그럼 월 상환액이 본인들 소득 대비해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본인들 돈이 한 2억 2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억 빌리면은 디딤돌 같은 걸로 생애 최초로 하면 3억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뭐 두 개 더하면 5억 2천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3억을 디딤돌로 빌렸을 때 한 달 상환액이 한 130, 140밖에 안 돼요. 아, 네. 원리금 합쳐서.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300을 넘게 모으잖아요. 네. 애기 하나 키우면서,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대출 갚으면서도 한 달에 200은 저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영끌이에요? 제가 이제 가격을 되게 낮게 봤던 이유가 집값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총 5억을 생각했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3억 후반이나 4억 초로만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안 좋은 집 사서 인테리어 바르는 그치. 것보다요. 네. 좋은 집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산으로. 그치.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은 인테리어 해놔서 다른 집보다 비싸게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인 거야. 이걸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좋은 집을 사요. 그러면 더 비싸고 좋은 집을 사는 거야. 그 돈으로. 그 비싸고 좋은 집이 아까 보기님이 얘기해 준 것 같이 안산에서는 새 거예요. 새 거. 지금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천지개벽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거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네, 별로 바뀌는 거 없어요. 들어와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안산선 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 거기 앞에 6차, 7차, 9차 있잖아요. 프로지오. 네. 그게 종점이잖아요. 지하철 타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실제로 타는 걸 상상해보고 해봤어요? 지하를 파놔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보기님이 얘기한 거를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산이 여긴데, 안산은 아까 보기님 얘기한 것 같이 이 단원구하고 상록구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데가 이 고잔이에요. 고잔.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초지가 있는데 본인은 초지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초지에보다 안산 사람들은 고잔을 훨씬 좋아해요. 알죠? 네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신안산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개발을 누르면 이게 화면에 다 보이거든. 여기 한양대역 여기가 이제 종점이고 이 6차에서 이걸 타러 가요. 룰루룰루루 하면서 가러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입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역으로 이렇게 딱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일단 한 10분 걸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죠? 그리고 이 역에 도착해서 이 신안산선 플랫폼까지 내려갈 때 이 신안산선 같은 열차를 뭐라고 하냐면 대심도라고 해요. 왜 대심도라고 하냐? 이 신안산선 종점역에서 이거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러니까 맨날 이 호재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주제는 호재다, 호재. 이 거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거리를 재봐요.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27km예요. 종점까지. 그냥 직선 거리로. 자, 27km 거리를 지하철로 가려면 빨리 가야지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빨리 가려고 시간을 맞추려면 최대한 곡선 구간을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역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정차를 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직선으로 파서 쫙 뚫고 나가야 된다고. 빠르게. 네. 그죠? 자, 그러려면 직선으로 파서 빠르게 운행하려면 깊어져야 돼, 일단. 네. 그죠? 깊어져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깊냐면요. 제가 알기로 여의 나루 쪽이 종점인데 이 여의 나루역이 5호선이 지나거든요. 5호선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5호선보다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신안산선 역 딱 들어가서 거기서 계단 에스컬레이터 타고 교통카드 찍고 다시 플랫폼 내려가서 지하철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내가 열차 놓친다 출근 시간에
재수 없으면은 2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진짜 빨라도. 근데 심지어 역에서 하나 뒤에 있어요. 내가 산 단지가. 그러면 네. 30분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문 열고 지하철 타는 데까지 이것저것 꼬이면 30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 업무지구 맞아요. 그럼 여의도까지 출퇴근한다 칩시다. 그럼 여의도까지 오는 데만도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절대적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의도에 도착해서 여의도 역으로 올라오는 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것도 한 20분 걸려요, 진짜. 출근 시간에 사람 꼬이고 막 하면은.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접근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런 거 할 때요, 저는 직접 제가 지하철을 다 타봤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그것도 출근 시간에. 제 새벽 4시,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제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단지에 주차를 하고 한 7시까지 기다렸다 7시부터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강남이어서 강남까지 출근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달라. 실제로 해보면. 근데 상상이 가네요. 저도 수인선? 수인선 타봤어요? 네, 수인선 타봤는데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내려가죠? 네.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몇 분 만에 갑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수요를 잡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신안산선을 본인도 기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맹신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대하죠.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건 호재가 있는 곳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싸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거를. 네. 그러면 냉정하게요. 제가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냉정하게. 제가 안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산으로서 수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잔동이 제일 좋잖아요. 고잔동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여기 있는 단지들도 좋아하지만, 이 아래쪽도 또 괜찮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이 대림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출발이 30평대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단지가 네, 굉장히 쾌적해요, 대림이. 네. 그리고 여기 뭐 슬기초 이런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슬기, 양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요거 해양, 이쪽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거든, 안산 사람들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면 얘가 과거 가격을 한번 봅시다. 가격 보면 봐봐요. 이게 2018년에 3억까지 빠졌어요, 35평이. 네. 그랬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랐냐면 6억 중반까지 올랐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이것만 보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앞을 한번 봅시다, 앞을. 2001년인가 입주해요, 이게. 입주할 때 2억에서 06년도 상승장에 3억 5천, 뭐 3억 3천까지 올랐다가 이 가격으로 10년을 간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08년에 3억 5천, 3억 4천이던 게 2018년에 3억이었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았던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더 낮아, 아파트가. 안산에서 좋다고 한 아파트인데도.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즉 처음 출발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 15년 전 가격이 3억 4천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5억 5천이에요. 이 동네에서 좋아하는 아파트인데도. 그냥 이것만 들어도 약간 애매하죠?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아이러브 안산이야. 안산 말고 아무 데도 몰라서 그래. 이때 당시에 3억 4천 하던 아파트 08년도에 네. 이거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3억 정도 하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신공덕 삼성 레미안 3차예요. 이거는 서울 공동역에 있어요. 네. 이건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에서 신안산선 탄 사람보다 여기서 걸어가도 여의도 빨리 가거든요. 이게 08년도에 3억 후반이었어요. 3억 6천. 07년 8월. 지금 보이죠? 요 3억 8천. 아까 봤던 호수마을 대림이랑 호수마을 이편안이랑 얘랑 한 3, 4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났던 거예요, 이때. 지금 얼마냐면 지금 11억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이걸 말하고 싶어요. 안산만 보고 있으면, 네. 물론 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네. 네. 근데 나는 이거를 기회를 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아니,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순바션님이 안산 토박이잖아. 네. 그러니까 안산 말고는 다른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장상해 놨어. 그죠? 네. 근데 눈을 돌리고 유리천장을 걷어내고 내가 어떻게 과연 서울에 집 살 생각을 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돈 2억을 어디다 보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나는 그래. 솔직히 지금도 그런 게 있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안산에 신축 아파트 30평대 10억 갔던 거 지금 8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 거기 대장 아파트들 다 8억대, 84, 8억대거든요. 네. 저라면 서울에 있는 8억 아파트 사요. 오래된 거라도. 내가 거기서 반드시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아니,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그 아까 보여드린 호수마을 그 이편안이나 그쪽에 푸르지오 단지들 많잖아요. 구축들. 그게 07년도엔 신축이었어요. 네. 2007년도에는 신축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01년 입주들이거든 다. 거기가. 그러니까 네. 입주한 지 6년밖에 안 됐던 새 아파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들하고 가격이 엇비슷했던 거예요. 아. 근데 시간이 15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걔가? 늙었죠. 늙어버렸잖아. 그럼 늙으면은 뭐가 남아요? 건물이 늙으면 뭐가 남아? 사람이 늙으면 인품이 남잖아. 네. 부동산은 늙으면 땅이 남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땅이 너무 멀다고요, 안산. 안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가장 좋은 걸 살다가 상급지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살 거면은 안산에서 좋은 걸 사라고요. 좋은 걸 사야 상급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넘어갈 궁리를 할 수가 있다고. 이 신공동 레미안 3차는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4년부터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럼 다시 가봅시다. 그건 언제부터 올랐나? 안산의 그 아파트는. 이건 2019년부터 오른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볼까요? 뭐가 먼저 올라가요? 여기 봐봐, 이거. 그러면 이건 갈아타기도 못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많은 지역을 알아보고 본인이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산에 월세 별로 안 비싸잖아요. 네. 전월세 별로 안 비싸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 미천으로 서울에 새끼고 집을 사놓고 안산에 사는 것도 고민해볼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결정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제가 제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했냐면, 보기님이랑, 네. 이거를 알려는 줘야지. 선택은 그들이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는 안산 토박이란 이유로 자산이 계속 벌어지는 거를 그냥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의무교육 같다고 생각해, 이게. 솔직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네, 맞아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이걸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방송과 강의들을. 예. 어찌 보면 제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네. 만약에 안산 안에서 난 아이 키우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거주를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면 안산에 집을 사되, 안산에서 새 거를 사요. 새 거를. 살 수 네. 있는 돈 안에서 제일 새 거를 네. 사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서울 아파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화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순바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제 나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인데 월급이 200만 원대야. 네. 근데 나도 지금 돈 모으는 게 가장 나한테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초년생 때에 나처럼 간절했던 사람들한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는 그냥 제 가계부를 봤어요. 가계부에 그 잔고에 단돈 200, 300이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제가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사고 싶고, 저도 친구들처럼 해외도 가고 싶고, 할 때마다 그냥 저는 통장 잔고를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네. 그렇게 애써서 만든 돈이, 그 2억 넘는 약간의 그 돈이, 네. 앞으로 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공부하면서 보일 거거든요, 이제. 그 돈 어디다 네. 보낼지가. 네. 네, 그리고 거기다 또 보내놓고, 한 5년, 10년 열심히 살면 정말로 순바션님이 제 나이가 됐을 때, 너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틀린 소리 안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예, 지금까지처럼 즐겁고 아끼지만 행복한 삶을 네.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솔루션 주신 거 해주실 말씀들, 오늘 이 시간이 좀 헛되지 않도록 좀 잘 정리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산도 좀 키워나가는 좀 올바른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너무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저기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PD님도, 너나이님도, 새벽고객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예. 200, 300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2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분이 아직도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한테 이 사연자분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200만 원 좀 넘는 월급 받고 사는데 나한테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 이분은 200만 원 조금 넘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그걸 모아서 결국에 지금 같은 시기를 만난 거예요. 어떤 시기?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시기를 만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향으로 지금 솔직히 이 정도 방향을 알려드렸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열정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돈을 잘 보내놓고 또 5년, 10년 기다리면 이분이 40대가 됐을 때는 정말 20대 때 200만 원대 월급 받으면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일굴 수 있다. 네. 우리 순바셔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선정한 거니까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고 알고 있는 한에서 아름아름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옆에서 그 어머님이 거래하시는 걸 지켜봤을 때 되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고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 이제 월부에 처음 가입해서 너바나님께 부동산 투자를 배워서 매년 한 채 이상씩 투자를 해오고 있는 월급쟁이 투자자입니다. 자산은 30억 이상 정도 규모가 되고요. 노후 준비는 완료된 상태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바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먹었던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혹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이후의 삶도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해보고 부동산에 가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배운 거를 소액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소액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당시에 운 좋게도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서 너바나님의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추구하는 꿈이 있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남들보다 빨리 마치고 싶다 라거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용기를 내고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만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